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새해를 맞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업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국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기업 206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4%가 2020년 주된 경영 계획 기조를 긴축 경영으로 응답했고, 현상 유지는 34.1%, 확대 경영은 18.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긴축 경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긴축 경영이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0.0%,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6.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2020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 경영으로 응답한 기업들은 생산 규모의 축소, 그리고 자산 매각 등 기업 활동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식보다는 전사적인 원가 절감입니다. 바로 전사적인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원가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전사적인 원가 절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력 부문의 경영 합리화 등 내실을 다져 버텨보자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축 경영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전사적 원가 절감이 29%, 인력 부문 경영 합리화가 25%, 신규 투자 축소가 15.3%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2020년 긴축 경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보니까요, 전사적인 원가 절감이 제일 높습니다. 29%, 인력 부문 경영 합리화가 25%, 신규 투자 축소가 15.3%, 사업 부문 구조 조정이 13.7%, 그리고 기업에서 유동성 확보가 10.5%인데 기업에서 현금이라든가 예금이 되겠죠. 그리고 생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3.2%,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무려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 경기 상황에 대해 장기간 경기 저점이 유지되는 장기형 불황이라는 응답이 무려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 경기가 저점이나 일정 기간 경기 저점 유지 후 회복이라는 전망의 응답은 19.9%, 경기 고점을 통과 후에 저점으로 하락하는 중은 13.1%로, 경기 저점을 통과 후에 회복 국면 진입은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기형 불황이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이 64.2%보다 300인 이상 기업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나빠진 데다가 한국 경제도 장기 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홍콩 인권법과 이구르 인권법이 미국 의회 통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도 기업 파산, 은행 예금 인출 사태 등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 보복 공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3.9%는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 기준을 1.5% 초과 2% 이하 수준으로 예상하였으며, 응답자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 수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아마도 1.8%와 1.9%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2020년 투자 계획을 묻는 설문에 대해
축소 혹은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2020년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2020년 투자 계획에 대한 축소가 39.4%, 금년 2019년 수준이 38.6%, 확대는 22%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 연초 투자 계획 대비 실제 투자 집행 수준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5%가 감소하였다고 답변했고요. 2020년 채용 계획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5.2%가 금년 2019년 수준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은 50.0%, 300인 미만 기업은 43.4%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 요인은 노동정책 부담입니다. 바로 노동정책 부담은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내수 부진이 29.1%,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16.8%, 기업 규제 강화가 10.3%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가 대표적인 겁니다. 지난주 열린 송년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평가법 등에 대응하느라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숨 섞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부품업체의 4분의 1 이상가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정도입니다. 응답자의 48.5%가 2020년 영업이익 실적은 2019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인데요. 2020년 영업이익이 2019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36.3%, 2019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사사건건 기업 압박에만 나서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상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는 것도 모자라 단순 목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연기금이 쉽게 경영에 간섭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신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의 복합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 심리부터 호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혁신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혁신 성장을 외치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무너뜨렸는데 어느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는 갈수록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시 혁신 성장의 선순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구독자가 9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